오후 8시 17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렸다. 내일 체육대회 도시락 준비물 확인해주세요. 그저 평범한 메시지였다. 나는 그 방을 무심히 넘겼다. 그 안에 내 가정을 무너뜨릴 여자가 함께 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내 딸 소율의 가장 친한 친구 지아의 엄마였다. 운동장은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엄마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연 씨 여기 앉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다. 그녀는 늘 친절했고 세련됐고 말도 부드러웠다. 남편이 해외 영업팀이라 자주 출장 간다는 점도 우리 집과 비슷했다. 지훈 씨도 오늘 오신대요? 그녀가 물었다. 응, 잠깐 들른대. 잠시 후 지훈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주 잠깐, 아주 미묘한 순간 나는 두 사람의 시선을 보았다. 서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날 이후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 출장 일정과 수진의 외출 일정이 비슷했다. 수진의 SNS 사진 배경이 남편이 보낸 출장 호텔과 같았다.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의심. 그리고 결국 확인하고 싶어졌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지문 인식은 아직 내 손가락을 기억하고 있었다. 카톡 목록 맨 위 이름 하나. 이 과장.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아이와 함께 찍은 여자였다. 이수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화창을 열자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오늘 체육대회에서 너무 가까웠어요. 참는 게 힘들었네요. 내 손이 떨렸다. 다음날 학부모 단체방에서 수지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 출장이라 혼자라 힘드네요, 유유.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어젯밤 그녀는 내 남편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인 척, 외로운 아내인 척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율이 내게 물었다. 엄마, 지아네 아저씨는 왜 맨날 없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따로 있대.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결정했다. 직접 확인하자고. 남편의 노트북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 그 안에 숨겨진 사진 폴더. 호텔방, 와인잔 2개, 그리고 거울에 비친 두 사람. 수진과 지훈. 포옹하고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언제부터였죠?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1년 됐어요. 1년. 아이들이 함께 생일 파티를 하던 그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온 지훈에게 사진을 던졌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게 첫 마디였다. 나는 웃었다. 아이들? 이미 알고 있어.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선가 사진이 퍼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렸다. 2학년 3반 학부모 불륜 의혹.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 아이들 생각 안 하나? 같은 반이라니. 전학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지아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소율은 말수가 줄었다. 엄마,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나는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엄마 아빠 문제야.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세상까지 무너지고 있었다. 사진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학교 앞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엄마들은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잘못은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맞으시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 전 지아 아빠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사진 제가 올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년 전부터 의심했어요. 출장이라는 말이 겹치더군요.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속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만났다. 수진의 남편 박도연. 단정한 셔츠에 피곤한 눈. 증거 더 모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다. 분노보다 계산이 앞서 있었다. 통화 녹음, 카드 내역, 위치 기록. 법적으로 확실히 가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나는 지훈을 자극했다. 수진 씨랑 끝낼 생각은 있어? 그는 짜증을 냈다. 왜 자꾸 그 얘기야? 사랑한다며. 순간 그의 입이 멈췄다. 그래. 사랑해. 나는 휴대폰 녹음을 끄지 않았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부모 간 문제로 아이들 학습 환경이 우려됩니다. 결국 상담실에서 4명이 마주 앉았다. 나, 지훈, 수진, 도연. 수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있는 선택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등장하다니. 상담이 끝난 후 수진이 나를 붙잡았다. 미안해요. 그녀의 눈은 붉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남편이 집에 없고 외롭고. 나는 잘라 말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소율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지아가 전학 간대.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아이들이 어른의 죄를 대신 치르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율은 말했다. 엄마, 아빠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응. 이번에는 많이 잘못했어. 도연과 나는 같은 로펌을 찾았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공동 불법 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나는 질문했다.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겠죠? 어른 문제는 어른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지우는 내 앞에서 무너졌다. 이혼은 하지 말자. 아이 생각해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어야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남남이었다. 법원 접수 확인 문자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도연에게 메시지가 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답했다.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진의 집으로 소장이 도착한 날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받았습니다. 수진은 울고 있었다고 했다. 지훈은 격앙됐다고 했다. 그날 밤 지훈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담담히 답했다. 이미 이렇게 됐어. 수진 측에서 답변서가 도착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내가 먼저 남편을 방치했다는 주장. 무관심, 냉담, 부부관계 단절. 나는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지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익명 메일이 인사팀으로 들어갔다. 해외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감사가 시작됐다. 지훈은 밤늦게 들어와 소리쳤다. 회사까지 건드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 보였다. 도연이 USB를 건넸다. 이건 제가 확보했습니다. 호텔 복도 CCTV.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날짜, 시간, 위치. 모두 명확했다. 변호사는 확신했다. 이 정도면 유리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다. 소율이 말했다. 아빠, 지아 엄마 좋아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 그는 변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내 눈을 피했다. 판사는 차분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쟁점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처럼 차갑게 흩어졌다. 부정행위? 우리 12년 결혼이 그 한 단어로 정리됐다. 변론이 끝난 후 수진이 울며 말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난 더 심했어.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로 무너져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연은 이혼을 결정했다. 아이를 지키려면 저라도 단호해야 합니다. 지아는 엄마와 떨어지게 됐다. 그날 밤 수진이 도연 집 앞에서 오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지우는 술에 취해 말했다. 처음엔 그냥 가벼웠어. 내가 너무 강해 보여서. 나는 웃었다. 그래서 약한 척하는 여자한테 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랑은 비겁함이었다. 2차 변론을 앞두고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 위자료 3천만 원. 나는 거절했다. 공동 책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지세요.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분노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다. 판사는 조용히 기록을 넘겼다. 호텔 CCTV 카드 내역 녹취 파일. 모든 증거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혼인 중 부정행위. 1년간 지속된 관계. 아이들이 같은 반이었던 사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눈물은 판결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피고 지우는 원고 서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이수지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3,5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끝났다. 지훈의 회사 감사 결과가 나왔다. 출장비 사적 사용, 업무 중 부적절한 관계, 인사위원회 결정, 권고사직.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만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복수한 게 아니야. 정리한 거야. 수지는 전학간 딸을 만나지 못했다. 도연은 양육권을 가져갔다. 면접 교섭만 허용됐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결국 그녀는 이사를 갔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미안해요. 당신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탑하지 않았다. 이미 망친 건 그녀였다. 소율이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나는 아이를 안았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랑은?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빠는 아빠야. 하지만 엄마랑은 이제 부부가 아니야. 아이의 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1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연애, 결혼식, 출산, 가족사진.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 이삿짐 상자가 거실에 쌓였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고마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마지막이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도연은 가끔 연락해. 아이들 소식을 나눴다. 그 이상은 없었다. 우리는 공범이 아니라 생존자였다. 가을 운동의 날 나는 혼자 돗자리를 폈다. 누군가 수군거렸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소율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나 1등 했어. 나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진짜였다. 분류는 사랑이 아니다. 그건 선택이고 비겁함이고 책임을 피한 결과다. 하지만 무너진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배신당했지만 망하지 않았다. 나는 버려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완전하다는 걸.